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그 물류 운송 탄소 배출 측정 전문 기업이죠. 글렉 자료를 좀 봤는데요. 네, 이걸 중심으로 2026년부터 확 바뀌는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게 그냥 규제가 아니라 물류 비즈니스 판도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데 한번 제대로 알아보죠. 자, 그래서 CBAM, CBAM 이렇게도 부르던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핵심만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CBAM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인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EU로 특정 제품 들어올 때요.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배출량만큼 EU 안에서 돈을 내라. 뭐 이런 제도입니다. 생산 과정에 탄소에 대한 세금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탄소세죠. EU 입장에서는 자기들 산업도 보호하고 또 그 탄소 규제가 좀 약한 나라에서 만든 제품 때문에 자기들 탄소 감축 노력이 물거품 되는 거. 그걸 이제 탄소 누축이라고 하는데 그걸 막겠다는 겁니다. 결국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이걸 위한 아주 중요한 카드 중 하나예요. 근데 그게 생산 과정 얘긴데 왜 물류업계가 이렇게 들썩이는 건가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궁금한데요. 네, 그게 중요하죠. 직접적인 영향부터 좀 보면요. 현재 CBAM 대상 품목이 한 6개 정도 됩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이런 것들. 이 품목들을 EU로 실어 나르는 우리 물류기업들. 이 기업들한테 새로운 의무가 딱 생기는 거예요. 의무요? 어떤? 바로 그 운송 과정 자체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있잖아요. 이걸 아주 정확하게 재서 EU에 있는 수입업자한테 보고해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제3자 검증까지 필요하고요. 이거 당연히 새로운 일이 늘어나는 거니까 부담이죠. 단순히 보부성을 더 쓰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시장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간접적인 영향이 이게 어쩌면 훨씬 클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출하는 기업들이 이제 제품 만들 때 탄소만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실어 나르는 과정, 이 운송에서의 탄소 배출량까지 다 따져봐야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럼 당연히 탄소 배출량이 적은, 그러니까 더 친환경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회사를 찾게 되지 않겠어요? 예전처럼 그냥 싸고 빠르게 이거 하나로 경쟁하던 시대는 이제 좀 저물고 있다고 봐야죠. 이제는 얼마나 친환경적이냐,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되냐, 이게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친환경 파트너가 좋지 이 수준이 아니라 실제 계약할 때나 운임 정할 때 이 탄소 배출량 데이터가 구체적인 조건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정확해요. 아주 정확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성능 좋고 싼 말만 찾았다면 이제는 그 말이 뛰면서 남기는 탄소 발자국, 그 증명서까지 요구하는 셈이에요.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공급망 전체에서 이 투명성, 책임성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그럼 당장 어떤 품목부터 좀 신경 써야 하고 또 언제까지 이걸 다 중개해야 하는 건가요? 시간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은데요. 현재 대상 품목은 아까 말씀드린 그 6개 분야,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관련 제품들이에요. 철강 같으면 특정 강판이나 강관, 알루미늄은 원자재부터 일부 가공품까지 좀 다양하게 포함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또 늘어날 수 있나요? 네. EU가 이걸 2030년까지는 자기들 배출권 거래제, ETS라고 하죠. 그 대상 전체 품목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이미 여러 번 밝혔어요. 그럼 플라스틱이라든지 유기화학물질 이런 것들도 추가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2025년 말까지 이때가 이제 전환 기간입니다. 전환 기간이요? 네, 이때는 EU 수입업자가 분기별로 배출량 보고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만약에 부정확하거나 안 내면 과태료가 있어요. 톤당 한 10유로에서 50유로 정도? 근데 진짜 부담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이때부터는 진짜로 CBAM 인증서라는 걸 사서 내야 해요. 이게 예상되는 탄소 가격이 톤당 70유로가 넘을 걸로 보거든요. 70유로에 와, 상당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용 부담이 정말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물류기업들 그냥 어떡하지 하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세 가지가 좀 시급해 보입니다. 첫째는
우리 회사가 나르는 짐 중에 이 CBAM 대상 품목에 대체 얼마나 되는지 이걸 먼저 파악해야죠. 내부적으로요. 둘째는 이제 실제 운송할 때 뭐 거리나 연료 종류, 차량이나 선박 스펙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걸 만들어야 합니다. 일종의 탄소 회계 시스템 같은 거군요. 그렇죠. 뭐 국제 표준 같은 거 예를 들어 ISO 14083 같은 걸 참고할 수도 있고요. 이걸 갖춰야 제대로 된 보고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셋째,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데이터는 결국 우리 고객사, 그러니까 추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사랑 아주 긴밀하게 협력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어떻게 같이 대응할지 이걸 논의해야 합니다. 이 협력체계 구축이 정말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측정 시스템 구축이나 데이터 공유 같은 거, 이게 특히 중소 물류 기업들한테는 좀 비용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혹시 자료에서도 그런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나요? 네, 물론 그런 지적들 당연히 있죠. 초기 투자 비용이라든지 이걸 관리할 전문 인력을 구하는 거 이게 분명 쉽지는 않을 겁니다. 도전 과제죠. 아무래도 그렇죠. 하지만 이걸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요. 이걸 먼저 준비하고 투자하는 기업은 오히려 시장에서 차별화된 무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친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글로벌 화주들한테는 훨씬 매력적인 파트너로 보일 수 있겠죠. 경쟁 우위를 점할 기회라는 겁니다. 위기이자 기회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뭐 정부 지원책 같은 것도 좀 찾아볼 수 있고요. 중기부나 환경부, TF 같은 곳에서요. 또 저희 글렉처럼 이런 탄소 배출량 측정이나 보고,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업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쭉 들어보니까 이 CBAM이라는 게 정말 저 멀리 있는 규제가 아니네요. 이미 우리 물류 현장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당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말 꼼꼼하게 분석하고 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CBAM 대응, 이걸 단순히 피할 수 없는 비용 증가로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화하는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의 기회로 삼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이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 고민을 가지고 저희는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